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 단타와 선물 거래의 핵심을 5갈래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보분도 따라만 오시면 손이 먼저 움직이게 될 겁니다. 첫째는 완전 처음인 분도 길을 잃지 않게 쉽게 따라하는 코인 거래 흐름을 화면처럼 순서대로 잡아드립니다. 계정 만들기부터 보안 설정, 원화 입금, 코인 고르기, 차트 켜기, 주문 넣기까지 어떤 버튼을 먼저 누르지 고민이 사라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현물은 코인을 직접 사서 들고 가는 방식이고, 선물은 가격 방향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특히 선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롱과 숏을 초보 눈높이로 풀어드립니다. 둘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뒤집었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식의 뼈대게 벼대로. 그 방법의 핵심은 큰 한 방이 아니라 짧은 파동을 반복해서 쌓는 리듬입니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지, 어떤 규칙으로 손절과 익절을 정했는지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셋째는 거래할수록 새는 돈인 수수료를 최대로 할인받는 꿀팁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수수료는 진입할 때 한 번, 청산할 때 또 한 번 붙는 경우가 많아서 단타일수록 체감이 큽니다. 그래서 할인 구조를 먼저 잡아두면 실력이 같은데 결과가 달라집니다. 넷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 보는 단타 방법의 루틴을 보여. AI에게 오늘 변동성 큰 코인을 추려달라고 하고, 진입 청산 시나리오를 문장으로 뽑아내서 사람이 놓치기 쉬운 신호를 체크리스트처럼 쓰는. AI는 예언자가 아니라 조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세운 기준을 더 빠르게 검토하고 정리해주는 도구로 쓰면 단타 속도와 정확도가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오늘 시장 분위기, 코인별 이슈, 변동성 순위를 요약하게 만들면 머릿속이 정리됩니다. 그 다음엔 내가 정한 기준으로만 필터링해서 매매를 단순화하면 됩니다. 다섯째는 첫 거래 시작할 때 내 돈 입금 없이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거래하는 방법까지 마무리로 알려드립니다. 가입 후 이벤트 신청, 지급받은 100달러 확인, 선물 계정으로 옮기는 흐름까지 정리해서 그 돈으로 실전 연습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과 100달러 받는 가입 링크를 한 번에 모아두었으니 시청 중간에라도 꼭.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거래 연습을 해볼 수 있고, 레버리지로 한 번만 잘 맞추면 몇백만 원까지도 그림이 나옵니다. 100달러는 금액보다 의미가 큽니다. 내 돈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주문, 포지션, 청산, 수수료, 심리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주문 실수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체결 방식, 수수료 계산, 포지션이 어떻게 커지는지까지 몸으로 익히면 다음 단계가 훨씬. 자,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말은 빼고 숫자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 10년 전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어놨다면 지금 얼마가 되었을지.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담았다면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같은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는 약 5,16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로 1,000만 원어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말 그대로 다른 차원의 수익률이. 이 숫자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한다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돈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내릴 것 같으면 숏으로 방향만 맞추면 위아래 어디서든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고들 하니 투자처로는 꽤 매력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엔 레버리지라는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쓰면 10배인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느낌까지. 큰 자본이 있으면 몰라도 소액으로는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꿈꾸기 어렵습니다. 사실 레버리지는 내 자본의 크기를 단숨에 키워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같은 움직임을 먹어도 수익의 체감이 달라지고 많은 분들이 선물 거래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배수가 높아질수록 같은 1% 움직임도 체감은. 그래서 레버리지는 방향과 타이밍이 맞을 때 폭발력이 나오고 그만큼 거래소 선택과 수수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출발선은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눈입니다. 여기서 이미 승부가 반은 갈립니다.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 유행이 아니라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외 거래소로 한국인들이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두었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니 기회 폭 자체가 달라져서 다들 해외로 움직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는 점이 체감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부담 차이가 생깁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에 대한 정보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이제 수수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기본 거래 수수료가 0.005%라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수수료는 주문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정가로 유동성을 공급하면 메이커로 분류되고 시장가로 바로 체결하면 테이커가 되는 구조가 있어서 이 차이를 알면 비용을 더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단타는 한 번 크게가 아니라 여러 번 작게라서 수수료가 누적되면 진짜로 목을 조릅니다. 이 구간을 이해하면 왜 수수료가 전략의 일부인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레버리지까지 곱해진 금액에 수수료가 붙는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단타를 자주 치면 수수료가 수익을 삼켜버립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 시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갑니다. 이걸 보고 안 놀라시면 진짜 강심장이십니다.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고르는 게 실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저는 비교할 때 기준을 5가지로 나눕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낮은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이 5기준으로 A거래소와 대형거래소 4개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부터 보죠. A거래소 수수료는 0.01%, 바이비트는 0.05%, 비트겟은 0.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만 봐도 롱런 비용이 달라집니다. 거래가 간편하다는 건 주문 화면이 직관적이고 실수할 구멍이 적다는 뜻입니다. 단타는 속도가 생명이라 버튼 하나 덜 헤매는 것만으로도 체감이 확 납니다. 특히 단타는 한 번의 클릭이 손익을 바꿉니다. 주문창에서 레버리지, 주문 수량, 손절, 익절 옵션을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한국어 안내가 있는지 같은 디테일이 결국 실수 비용을 줄여줍니다. 한국어 지원은 A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A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화 입출금은 A거래소는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A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으니 정리하면 수수료, 한국어, 레버리지, 원화 입금까지 한 번에 맞추는 곳이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비교 정보를 모아둔 거고 영상 보시면서 바로 체크하실 수 있게 해둔 겁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성패를 가릅니다.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개념부터 간단히 잡아드리고 언제 롱 혹은 숏을 진입해야 하는지 신호를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큰 흐름과 작은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1봉이나 4시간 봉으로 큰 추세를 확인하고 15분 봉이나 5분 봉에서 진입 자리를 찾으면 훨씬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숏 포지션은 반대로 가격이 내려갈 거라 보고 진입합니다. 같은 시장인데도 방향만 바꾸면 하락장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선물의 매력입니다. 먼저 롱 포지션입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특히 고점을 계속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또 거래량이 함께 늘어나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같이 나오면 시장 신뢰가 붙었다는 뜻이라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 뉴스도 결정타가 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요인은 가격을 끌어올려서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 포지션입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날 때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거래량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 하락 전환 가능성을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뉴스가 나오면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들이 대표적입니다. RSI로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도구들은 특정 시점에 롱과 숏을 고르는데 중요한 기준이다. 볼린저 밴드는 밴드가 좁아졌다가 확 벌어질 때 변동성이 터지는 장면을 자주 보여줍니다. 상단을 뚫고 달리면 강세, 하단을 깨면 약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서 롱 숏 타이밍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근거를 모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시기.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